주식의 비중이 확 늘었는데 ETF의 투자 비중이 줄었습니다. 대신 개별 기업의 비중이 늘었는데 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발 뻗고 푹 잘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 컬렉터입니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투자 시기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 참 판단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구루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알면 우리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롤 모델을 세우고 그 롤 모델을 따라하면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를 롤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에서는 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입니다. 월가의 영웅들, 거인의 어깨에서 시장 바라보기.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설의 투자자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현금나무 누님을 떠올리시나요? 캐시우드 누님 말이죠. 그래도 아마 대부분 워렌 버핏을 떠올리실 테고, 그리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존 네프, 찰리 먼거, 존 템플턴, 앙드레 코스톨라니, 레이 달리오 등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알아볼 텐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올해도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의 수장, 그 레이 달리오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가 이끄는 퓨어 알파 펀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날 때 오히려 플러스 14%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좀 저조하지만 그의 철학에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원행일치하는 투자자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지난 포트폴리오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보면서 레이 달리오의 현재 투자 방향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는 2020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대략 3개월 조금 더 지났군요. 큰 방향성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월마트와 핀또어떠,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의 포트에서 지난 분기의 특징이 이렇게 바로 개별 종목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변화의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매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판 종목으로는 금 ETF, 미국 지수 ETF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의 비중이 참 많이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상위 비중을 보면 미국 지수 ETF가 탑이고 다음으로는 신흥국 주식 ETF, 그 뒤를 이어서 금과 그 유명한 월마트 주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위 25개 종목을 기준으로 레이 달리오의 투자 방향을 저의 뇌피셜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작년 1분기부터 작년 말까지의 4분기 동안의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상위 25개 종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위 25개 종목의 비중은 작년 1분기 때에는 83.85%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4분기 때에는 65%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25개 종목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여기 나오는 비중이라는 항목은 상위 25개 종목의 비중 합의에 대한 각 자산별 비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4분기 기준 상위 25개 종목은 총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64.68%이고 이것을 100%로 환산했을 때 주식은 대략 87%가 상위 25종목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의 변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의 비중이 확 늘었다. 두 번째,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었다. 자, 먼저 주식의 비중이 확 늘었는데 ETF의 투자 비중이 줄었습니다. 대신 개별 기업의 비중이 늘었는데 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미국 지수의 상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종목들은 현재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IT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기업들입니다. 아마도 제 뇌피셜로 봤을 때 레이 달리오는 이미 기술주들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개별 기업의 비중을 늘린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월마트, P&G, 코카콜라, 펩시, 코스트코, 스타벅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필수 소비재와 관련한 쪽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선 표에서 ETF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개별 기업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 금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채권은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도 투자를 안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데 금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고 채권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채권과 금의 대안으로 물가 상승률이 바로바로 반영될 만한 주식으로 옮겨 탔을 것 같습니다. 금보다 주식이 더 인플레이션에서 수익이 있을 거라 판단한 듯합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의 대가가 이렇게 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한다고요? 거의 주식 몰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레이 달리오는 주식에 투자하되 기술주에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주식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소비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는 모든 자산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 위험성 등을 감안하고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채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행일치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관과는 사뭇 다르죠. 매수 리포트를 내놓고서 뒤로는 열심히 파는 일부 기관의 작태를 보면서 쓴웃음이 나옵니다.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인가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 달리오가 직접 투자한 개별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상위 3개 종목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마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월마트입니다. 샘 월튼이 창업한 할인점이고요.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액 1위라고 합니다. 매출 2위는 코스트코인데요. 그 뒤로 크로거, 타겟의 매출을 전부 합쳐봐야 월마트 매출의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당금의 증액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무려 47년 동안이나 배당금을 매년 증액시켜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신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은 회계 기준이 아닌 실제로 돈을 주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체력이 매우 튼튼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늘린다는 것은 기업 체력이 튼튼하다. 그래서 파란불, 신호등의 파란불과 같다는 뜻에서 신호등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47년이나 해냈군요. 매년 배당 증액이 50년이면 배당 킹이라고도 하는데 월마트는 곧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G입니다. 프록트 앤 갬블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P&G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이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다우니, 질레트 면도기, 헤드앤숄더스 샴푸, 페브리즈, 오랄비 이거 들으시면 아시겠죠? 네, 프록트 앤 갬블, 즉 P&G는 세계적인 가정용품 제조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63년 동안 배당금을 인상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년 이상 배당금 증액한 배당킹 종목입니다. 미국의 이런 배당 문화는 참 부럽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만 만든다고 하시면 진짜 조금만 아시는 겁니다. 스프라이트, 환타, 조지아 커피, 미닛메이드 주스, 토레타 셀 수도 없습니다. 코카콜라도 배당 성장에 있어서는 배당 킹입니다. 무려 58년이나 배당금을 성장시킨 기업인데요. 이렇게 대략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모두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입니다. 모두가 해당 분야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가격에 반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배당을 최소 40년 이상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호등 이론에서 파란불, 즉 기업의 체력이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고르지 않았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제 뇌피셜을 풀어봅니다. 그럼 전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레이 달리오가 선택은 잘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포트폴리오였었으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전에 포트폴리오에 변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수익률을 보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완전히 지운 TLT가 대략 마이너스 14%의 수익률을 보일 때 월마트는 마이너스 3%, P&G는 마이너스 5%, 코카콜라가 플러스 4%,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다만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 초까지는 TLT와 나머지 주식들이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수익률을 떠나서 본인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게 더욱더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자산 컬렉터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레이 달리오를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학고방 유튜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저의 방향과 레이 달리오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주, 채권에 투자를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경기방어주의인 소비재주에 투자를 하고 채권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1분기가 지난 현재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겁니다. 다음 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고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